네, 잼버리 얘기인데 결국 잼버리 얘기가 K-팝 얘기로 넘어가는 국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 이게 잼버리 부실 운영으로 지금 뭐 거의 며칠째 온 나라가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이게 뭐 한국 사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뭐 이런 평가에서부터 뭐 조선일보 평가는 또 사뭇 다릅니다. 뭐 국난 극복의 경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인데 일단 이 잼버리가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가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대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잼버리 파행 사태 총론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도 엉망이었고 수습도 엉망이었고 수습의 엉망의 책임은 역시나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운운하면서 기존의 매뉴얼대로 하면 태풍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호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상중하게 강도를 따져서 거기에 걸맞은 대책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풍이 오고 이제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인근 4개 시에 있는 구호소들 뭐 200곳,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원거리에 있는 4개 시까지 포함해서 뭐 총 한 280곳인가 준비를 이미 해놨고 글로 옮긴다 이런 계획들이 다 서 있었던 건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니 그거 뭐 이렇게 K문화 이렇게 쭉 전국 한번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나? 교회 같은 데 좀 알아보고 그러지 그래.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고. 있다고. 네. 있는 걸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나서서 아는 척을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습이 더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할 얘기 많지만 거기까지 일단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피하죠. 저는 뭐 이번에 준비했던 분들이 무계획, 무개념, 무성의, 무책임, 무능력 이렇게 오무 정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도 잘못된 것 같고 수습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꼴불견은 그냥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전라북도와 부안군 뭐 이런 데 잘못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조직위원장, 공동조직위원장에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까지 처음에 개영식에 참석한 행사였잖아요. 3월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잘 준비해라. 네.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법상 딱 명확히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요. 제가 보수우파 쪽의 사람으로 창피하고 영국 그 잼버리 대원 4,500명이 철수한 거는 결국에는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샤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아니 왜 문재인 정권은 벌레를 그렇게 없애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에? 그거는 벌레. 그러니까 유충들을 미리미리 없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유충을 없애는데 그 빨래트를 갖다 놔갖고 빨래트가 뭐예요? 그 밑에 판 네. 빨래트를 갖다 놓으니까 밑에 습하고 여기 빨래트에 그늘지고 거기서 살아요? 벌레가 살기 최적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창피해. 남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탓하는 거는 정권 교체된 지 이제 대선 때까지 따져보면 1년 6개월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 탓해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적하는 건 이거 지난 정부에서 준비를 했던 거다. 사실 준비 기간이 더 길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맡아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새만금 간척지로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자, 개영식에 참여해서 다 내 덕분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런 논리가 작동하려면 개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준비하신 행사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해주셨고 저희 정권이 잘 이어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서사가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핑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거기까지 가서 그 무슨 뭐 환대를 받고 이랬던 것들은 사실은 내가 다 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다 한 거다라고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84%가 22년 이후에 쓰여졌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쓴 예산도 70%예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미 완벽하게 땅으로 굳어서 잘 이런 야영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들 비어있는 개활지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뭐 나무도 심고 덩굴도 만들고 해서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농지됐던 쪽에 간척하는데 더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정하고 거기를 간척 사업을 더 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한 건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이 새만금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전 세계 새만금의 훌륭함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진창으로 잘못 소문이 나서 사실은 잘못도 전라북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후과도 전라북도가 떠안게 됐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준비위원회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건데 잼버리 기간 전체 포함해서 딱 2번 열렸습니다. 준비 기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자인데 지금까지 현장 방문은 단 2차례 그쳤고요. 그리고 관련 일정도 6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다 지금 통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 무능의 책임을 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잼버리 개형식 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위원회 이런 것들 다 엉망으로 해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은 행사는 일단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문제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사건 터지니까 문재인 정권 다시야! 그게 이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그 얘기도 해보죠.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견된 문제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뭐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하고 무능하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 더 온선이거든요. 수습이 안 됐죠. 수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대통령께서 처음 영국 대원들이 빠지니까 그 조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관광시켜. 그랬더니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우리는 이거 잼버리 관광하러 온 거 아니에요. 관광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태풍 때문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김현수 여가부 장관 주관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분이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점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저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 수습 능력,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력. 지금 장난하는 건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정말. 아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수습되고 잼버리 끝나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회복을 보면서 회복 속도가 진짜 빠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신 나간 이야기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나머지는 뭐 장성철 소장 이하 동물. 김현숙 장관은 왜 그렇게 그게 당연히 정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는 거를 본인도 1년 넘게 장관을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내 발언을? 책임 아니야 라는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서 만약에 맞습니다. 저 화장실 처음에 4,800개 우리가 만들려고 했지만 400개 정도밖에 지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럼 바로 정치적인, 도덕적인, 법률적인, 정무적인 책임 다 물을 텐데 나 잘못 안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저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보좌관도 하시고 했잖아요. 이게 1년 전에 국회에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장관한테, 여가부 장관한테 뭐 역사적 평가로 남을 거다라는 짤이 엄청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사회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있잖아요.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말하면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근데 이번에 보면 전혀 그게 작동을 안 한 것 같은데 장관이 국회 나와서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고도 1년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이유 뭐였다고 보십니까? 장관이 들어와서 사무총장, 그 준비 사무총장을 불러다가 잘 되고 있어요? 물어봤겠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가 끝이었을 거야, 아마. 사무총장이랑 몇 번이나 면담했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기록을 봐야 될 텐데 여가부란 부처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사실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행사를 치러본 적도 없고 그러면 장관이 가서 직접 챙겨보고 부족한 게 뭔지 확인을 해서 총리한테 건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총리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이런 사람 이런 상태로는 할 수 없다. 해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거나 뭐 작년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지적이 됐으면 12월 1월 중에는 점검을 총리가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가부가 이걸 맡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작년 연말에라도 뺏어와야죠. 여성가족부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총리가 결심해서 자 여가부 당신들은 무능하니까 이런 행사도 못하고 그냥 해체당해야 마땅하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행안부에 뭐 소방청에 경찰청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리하세요라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한 거죠.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가부 해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무능력과 여가부 해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부서를 해체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전라북도나 조직위원회에 있던 공무원들이 왜 저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좀 지적을 안 하고 보완을 하려고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컨트롤 타워, 예를 들면 조직위원장이 5명이니까 책임을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컨트롤 타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화장실 원래대로 하고 벌레 없애고 샤워실 원래대로 그냥 칸막이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냥 딴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우리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뭐 용산에 여기서 어쨌든 가장 용산에 아는 분도 많고 하니까 왜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하잖아요. 내년 되면 뭐 8월 달에 잼버리도 있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할 거고 그럼 11월 달에 또 뭐도 하고 뭐 이런 말하자면 캘린더로 계획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른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잼버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잘 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에서 직원 한 명만 한 달 전에 내려가서 상황 점검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죠. 그러니까 저도 큰일 났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한 100일 정도 시간만 있었어도 저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된다. 화장실도 미군 같은 경우 기준이 100명당 4개 화장실, 임시 화장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개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 개수 정도 맞추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런 건 했었어야죠.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뭐 딴 장관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 사람이 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왜 아무 문제 없다고 국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감찰과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폐영한 뒤에 이제 어떻게 책임 충고될 거냐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 내일 어쨌든 콘서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내일 비 안 온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 하겠다는 거 오늘 무대 설치를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로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는 관이치고 왜 이 수습을 K-팝이나 민간이나 지금 기업들도 엄청 내려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금반지 모으기 정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책임인데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고 국민 여러분 좀 다 같이 함께 우리 행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우린 잘못 없고 자 일단 문제 생겼지. 자 어떻게 군인 투입. 그런 다음에 기업 투입. 그리고 또 선한 국민들이 나 정말 쟤네 너무 불쌍해. 나 얼음물 한 50병 갖다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관이 왜 있냐고요. 행정력이 왜 있냐고요. 이것은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K-팝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유명해진 건 있지만 잼버리 대원들이 K-팝 보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야영화를 하러 와서 탐험을 즐기러 오고 그래서 스카웃에서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지도 더 느리고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이글 스카우트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해외 활동까지 하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망쳤지만 니들 뉴진스 좋아하지? 한번 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요. 자체도 이상하고 게다가 동원 방식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양주 먹으면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앞에서 노래 시키고 이랬던 장면이랑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엄연한 개인이 인격체이고 각각이 일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인데 오람 오고 가람 가는 겁니까? 원래도 그 6일인가 원래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전주에서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지금 NCT랑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몇 개 헤드라이너 그룹을 빼가겠다고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 행사가? 오기로 했었던 잼버리에? 행사를 하기로 했던 네. 사람들을 이러저러 일정을 조정해서 상암으로 올려 보낸다. 전 이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야 그거 갖고 안 돼. 더 센 사람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뉴진스를 하이브가 차출을 했는데 야 안 되니까 BTS도 불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밖에 나와서 합니까? 그 아티스트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하고 동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관계자들은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진짜. 도와달라고 했겠죠. 뭘 명령을 했겠어요. 이 자유를 자유를 자기네가 한 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겠죠. 도와달라고 저 금감원에서 나가서 조사도 하고 도와달라는 거 차원이었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협조 요청 차원에서 네. 협조 요청 차원에서 너 SM 주가 시세 조정한 거야. 그래서 압수수색 돈을 하고 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하겠죠. 네. 필요한데 안 필요한데 하겠죠. 안 한다. 예. 자, 그럼 뭐 민주당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정조사할 사안인가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이게 국정감사가 곧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해보고 분명히 전라북도는 압수수색이나 최소한 감찰, 감사는 받을 거예요. 네. 거기서 좀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국정조사로 가든가 해야지. 뭐 국정조사하면 날새요. 또 국정조사 요구서 내고 여야 합의해야 되고 또 언제 처리하냐 그러고 지금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12건이 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할 거라고 국정조사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이미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전라도 잼버리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라도 호남 사람들, 전라도 것들이 잼버리 이렇게 망쳤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딱 잡아놓고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호남 혐오를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대놓고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를 받은 다음에 전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들어가고 새만금의 잘못 쓴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호남 혐오를 양껏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저는. 새만금에 어쨌든 민주당이 더 관심이 있었던 SOC 사업. 안 한대요. 제가 알아봤더니. 안 한대요? 안 받는데요. 뭐 보시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다가 그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전북 탓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잼버리라는 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이미 일주일 전에 그 레토릭을 보수 유튜버들이 잡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은근하게 그런 바람을 계속 일으키면서 아 공무원들이 문제인데 이 공무원들이 어디 있었을까? 아 전라도에 있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어쨌건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기회다 생각하고 접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전라도 잼버리라고 해서 엄청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일베를 들어가 봤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하길래 살아났더라고요. 그 일베들의 감성이 살아난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났어요? 예. 신나서 이제 그 전라도에 대한 혐오가 이게 일베가 초창기의 모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시 그때를 보는 것 같은 요 기분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거 없이는 혐오하기 어려운데 근거가 있으니까 혐오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정치인들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봐서 흐름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김현숙 장관 얘기 조금 해보죠. 김현숙 장관 뭐 잼버리 대회에 대한 매우 불만족은 4%에 불과하다. 아까 뭐 발언 얘기도 해보셨지만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대회를 어쨌든 마치면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안 한대요. 아 그것도 안 한다. 그것도 안 한대요. 네. 그건 잘못된 보도다. 잘못된 보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호하는 분위기고 김성애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잘못 그쪽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행사 망쳐놓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해야죠. 조세현권 출신의 경제학자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잼버리 행사를 맡겨놓는 것도 웃기고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웃기는 거죠. 대통령의 인사와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 만들어내는 문제인 겁니다. 다른 데 책임을 물릴 수가 아니 무능력하면 무능력한 사람을 임명한 사람의 무능력을 지적을 해야지 왜 그 무능력한 사람 얘기를 합니까? 인사권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처에게 시켰어도 되는 일이죠. 100일 전에만 했었어도. 지금 뭐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년치 스카우트 예산을 여기다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마침 라디오에 나와서 나도 소송 열면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내일 좀 K-팝 보면은 네. 그 친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요? 뉴진스에 달려 있습니까? 네, 뉴진스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쪽 누구한테 소송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이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당사자가 돼야 잼버리 되는 거죠.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소송을 걸게 되겠죠.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가 당사자가 돼.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있는 정확하게 문제 책임 소재를 따져서 해보면 뭐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지원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뭐 거기에 되겠죠. 근데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잼버리 대회를 어쨌든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행사잖아요. 이게 잘 안 됐어. 어떤 이유? 우리가 준비 부족이든 날씨 때문이든 뭐든 안 됐어. 그러면 환불해주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다 전국으로 분산 배치해라 이래서 정부가 어쨌든 이거 깊이 진짜 관여를 해버리고 뭐 이런 세상을 만든 것 자체가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컨틴전시 플랜, 긴급 계획이 다 있었어요. 매뉴얼에 다 있고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건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었고 이미 관계기관의 협조도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럼 그렇게 해서 방공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좀 촉촉하고 하겠지만 그런 데서 이 우위를 다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스카우트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야, 그 K문화회 한번 쭉 전국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때? 라고 누군가 말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고는 뭐 저는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예산을 그럼 우르르 몰려서 원래 있던 매뉴얼을 다 찢어버리고 나가서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일을 크게 벌인 상태이겠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미담 사례가 나왔잖아요. 거의 80에 가까운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친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휴지로 닦고 있었다. 화장실 청소하는 국무총리. 그 이후부터 화장실이 깨끗해졌다. 이걸 되게 미담 사례로.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 뭔지 아세요? 뭐예요? K 총리 월급 받는 거 월급값 하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이에요. 화장실 청소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위원장급들. 그런 분들은 이제 비행기 비유하면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아니에요. 관제탑에서 쭉 관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지 거기 가서 막 비행기 끌고 몰고 막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몸빵한 거 아니에요. 몸으로 때운 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얘기에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렇게 병영식 동원국가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도 끌고 오고 지금 뭐 축구 팬들도 난리예요. 지금 축구가 3경기가 오그라졌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근데 뭐 하여튼 난리인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사회가 이렇게 누가 사실 이건 이미 지나간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게 저의 착각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사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잠깐만 얘기를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근원에는 국민의 힘이 무능력한 정치인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최소한의 필터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대중들에서 검증받는 과정과 기간을 거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까지 선출되는 과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필터링이 다 무너져 있는 건 거예요. 뭐 제가 국민의힘만 찝어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양당이 잘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정치가 약해지니까 그런 어떤 막 시원한 말, 막 이런 걸로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버리니까 그 뒤에 생기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게다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을 보고 당장 뭐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도 구속당하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감찰당하고.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도자들은요. 어려운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개영식 때 여러 가지 진짜 멋있게 잼버리 단원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칼인가? 거기도 막 김건희 여사랑 같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저도 보이스카웃이었습니다. 출신이다. 보이스카웃을 통해서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자랑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냥 숨어버렸어요. 나 휴가 그냥 끝까지 할래 하면서 유선상으로 지시 내리고.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그냥 그 잼버리장 가셔가지고 상황을 그냥 수습하시고 자, 미안하다. 우리 정부가 이거 다 수습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좀 한마디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건 왜 못하시는 걸까요?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려움은 같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걸요, 진짜로? 지금도? 예, 그럼요.
윤석열 정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 잼버리인데 전라도가 망친 일인 거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계속 써주고 있는 것처럼 국난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 조선일보 안 보실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3일 내내 잼버리 일면으로 그걸 쓰고 있던데. 저는 조선일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추. 그 얘기하시죠. 요즘 동아일보 좀 보시면 좋겠고. 예. 동아일보. 좀 약간 쓴소리가 많이 있지만 동아일보 괜찮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보시면 좋은. 너무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예. 네. 가능한 범위부터. 여기 지금 압수수색 안 당한 것만도 고마워하세요. 신문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선 대통령 한겨레 신문 좀 봐주십시오. 예. 인제 압수수색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께서 도어 스텝 할 때 왜 옛날에 이준석 대표 관련 문제 나왔을 때 국사가 너무 바빠서 신문 못 본다고 고백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번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활자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아마 공덕포차가 뜰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요즘 사설을 자꾸 비디오로 틀어주더라. 논설위원 시리즈인가 뭐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저도 총체적으로 이게 뭐 대통령이 뭐 누구냐 여부를 떠나서 한국 사회가 치른 행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고 로이터 통신이 뽑은 제목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 나라는 오징어 게임, 여기가 오징어 게임의 거기라는 제목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할 정도의 시스템밖에 못 갖춘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담한 기분도 들었는데 이 행사의 성격이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근데 두 분도 어쨌든 이 잼버리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 우리가 혹은 지금 어쨌든 이 사태를 계기로 성찰적으로 논의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행사였는지 평창 올림픽이었군요. 평창 올림픽 때 대통령님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체크리스트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크리스트까지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행사라는 게 정말 그 핵심 중에 핵심들이 모여서 체크리스트를 다 보고 점검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돌아가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 것이죠. 이게 뭐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이 지방에서 하는 행사들을 어떻게 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책임감인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뭐 끝없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권력이 된 것 같아요. 기득권이 된 것 같아요. 행사 치른다. 예산 나오지? 와, 신난다.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조직 방대하게 인원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들 다 인건비 다 챙겨주자. 와, 우리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텐트. 야, 우리 아는 쪽에 업체에다가 좀 주자. 전북 지역 기업 몰아주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통해서 낱낱이 좀 밝혀져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께서 주로 얘기하시는 카르텔 아닙니까? 카르텔. 와, 잼버리 카르텔 이번에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잼버리 카르텔. 그러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냥 위에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밑에 하급 공무원들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 좀 하고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행사 저도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뭐 썩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게 재난 관련 문제를 외국에서는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 대응에 우리가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1월에 또 강원도에서 청소년 올림픽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준비하겠죠. 그거는 잘 해야죠. 아니 5년 내내 문재인 정권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정부 씨를 잡아야 돼요. 전 정부 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피곤하네요.